인수정리로 식을 쓰는 게 좋아요. 좋은데 조심해야 될 게 좀 많은 그런 케이스거든. 3의 119승을 28로 나누면 몫이 뭐가 되고 나머지가 뭐가 남을 건데, 이 나머지가 얼마일까? 실제로 3을 119번이나 곱할 방법도 없고요. 그거를 28로 나누는 것도 무리죠. 사실은 실제로 하는 건 거의 무리다. 대표 문제 같은 데서 보셨던 것처럼 예를 들 건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나누는 녀석의 식을 우리가 x에 대한 식으로 쓸 건데, 조심하세요. 요거 무조건 1차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게 2차, 3차, 4차 같은 다차식으로 나오면 좀 골치 아플 때가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정리 같은 거 할 때 px는 몫이 qx고,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이다. 이거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럼 r이 p 마이너스 2가 r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이걸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그죠? 여기가 인수분해가 돼요. 즉 나누는 식을 2차 이상으로 하면 x에 2를 넣었을 때도 r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도 r이 나오는 결과가 나와요. 그죠? 실제 숫자에서는 그게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켜주셔야 될 게, 이거 되게 쉽게 푸는 방법도 있긴 한데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저게 1차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 이거 할 때 x를 3이라고 놓고 x의 119승은 몫이 뭐가 있겠죠? 28을 3으로 표현하면 9x 플러스 1 뭐 이렇게 돼요. 그죠? x에 3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전혀 문제는 없어요. 이 상태에서. 근데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 그러면, 1차식으로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x를 3이라고 봤기 때문에 3의 세제곱이 27 더하기 1이 28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왜 문제가 되느냐? 첫 번째 건 선생님 나누는 식을 1차식으로 제대로 했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x에다 마이너스 9분의 1 대입할 자신 있으세요? 그죠? 마이너스 9분의 1을 119번이나 계산할 자신이 있냐고. 지금 이 상태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9분의 1을 넣어야지 나머지 정리가 되는데, 마이너스 9분의 1에 119승이 r이다. r이 이거라는 건데 이걸 할 자신이 있냐고. 없단 얘기죠. 여기에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또 인수분해가 돼요. 아까 하지 말라는 짓이 나왔단 말이야. 아니 플러스인데 여기 잘못 썼네.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이거 마이너스 1이에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만 자. 그 다음에 이거를 0으로 만족시키는 녀석들도 허수로 있어요. 걔들을 넣어볼 방법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이상은 하지 말라. 그럼 선생님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인가요? 28 중에서 3의 거듭제곱수에서 가장 가까운 수가 27이에요. 3의 세제곱인 27을 x로 놓고 하면 해결이 빨라요. 1차식으로. 무슨 얘기냐? 3의 119승은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몇 승? 39승, 40승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몇 승이야? 117승이죠. 거기에 3이 2개 더 곱해지면 됐어요. 3의 119승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
그리고 몫이 있을 거고요. 28이라는 숫자는 27에다가 1 더한 꼬라지로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3의 세제곱을 x로 보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서 x로 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다 하시는데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 답이 안 나온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개수가 9고 x의 39승이 되고 이제 x에다 얼마만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만 대입해보면 돼요.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은혜야 일어서. 네. 마이너스 1의 9배하면 마이너스 9고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다 죽고 r이 돼요. 선생님 이것도 말 안 되는데요. r이 마이너스 9라고요? 일단 r은 마이너스 9가 맞아요. 그래서 일단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입니다. 됐죠? 만들어 놓고 x에다가 3의 세제곱인 27을 넣어 봅시다. 위로 갈게요. 이제 밑에 자리가 없어서 9 곱하기 3의 세제곱의 39승은 Q27 이게 27이니까요. x에다 27 다 넣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3 2개에다가 3이 117개 있는 녀석, 즉 3의 우리의 목표인 119승은 28로 나누면 몫이 27이 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9가 된다. 이것까진 맞다고요. 근데 나누기가 잘못됐잖아요. 28로 나눴으면 0에서 27까지 나머지가 남아야 되지 음수가 남을 수가 없다고요. 이건 분명히 몇 번씩 설명했던 개념이야. 7을 4로 나눴는데 몫이 2라고 표현한 바보도 7을 만들 수는 있다. 그죠? 나누기가 제대로 안 됐을 뿐이다. 이때는 몫이 너무 커진 거야. 몫이 원래 1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몫을 하나 줄여주고 됐죠? 4에서 1 뺐으니까 3. 7을 4로 나누면 몫이 1이 되고 나머지가 3이 된다로 교정을 해주시면 돼요. 몫을 하나 줄여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그 원리를 여기다 적용하면 얘는 Q27이라는 몫이 있어.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2를 빼내야 돼. 그럼 28 하나가 살아서 나올 거야. 다시 28로 묶으면 됐어요? 몫이 얘가 되는 게 맞아요. 하나를 빼준 거야. 몫이라는 숫자에서 하나를 빼줬다고. 그럼 여기 두 개가 합쳐지면 이렇게 되죠. 결국 3의 119승은 28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19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 답이 19인가요? 네. 이거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고등학교 들어가셔서 시험 준비하실 땐 제가 되게 저거 한 10초 안에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할 건데 그런 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풀지 못하게 하려고 저걸 서술형으로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똑똑한 학생들 여기까지 오면 끝내요. 아까도 얘기했죠. 7을 4로 나눴다니까 정상 계산이야. 몫이 마이너스 1이 나왔다. 이건 몫이 얼마 나왔다는 뜻이에요. 나머지가 얼마 나왔다는 뜻이에요. 아까 몫이 2일 때 잘못 계산된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4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1이 남았다는 얘기는 실제로 3이 나머지라는 얘기야. 4가 하나 풀려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로서는 같은 의미라고요. 얘네 두 개가 합쳐서 4가 되는 절대값이 4 차이가 난다고. 마이너스 1에 4를 더해야 3이 된다고. 연습 한 번만 해보시죠.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먼 숫자를 3으로 나눴더니까 몫이 뭐가 생기고 나머지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경우는 2가 생기는 게 정상이죠. 지금 이게. 근데 어떤 미친놈이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남았다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3이 풀려 나와서 얘랑 붙으면 실제 나머지는 얼마였다는 뜻이야? 1과 차이가 없다는 뜻이야. 이 절대값, 즉 이 차이가 나누는 놈과 동일해지면 나머지는 값어치가 동일하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해보고 28로 나왔는데 마이너스 9가 남았다? 얘랑 합쳐서 9랑 합쳐서 28이 되는 숫자가 나머지구나. 19. 거기서 멈추는 분들도 많아요.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일단 요건 연습을 조금 해보시고. 이거 언제 다 쓰나, 씨. P 6x 플러스 1이 몫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고, 우리는 여기서 나머지 정리에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 볼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3인데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고,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면 다 0이 돼버리죠. 요거 찾으려고 한 겁니다, 지금. px라는 식의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결과값이 얼마로 나온다? 0이 나온다. 근데 우리는 px라는 식에서 모르는 게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 힌트 하나. 끝. p-2는 마8, 4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인데 그건 무조건 0이 나와야 된다. 자,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 뭐야? 응? 분수야, 이거 답이? 이 새끼들 좀. 네, A 값이 2분의 11, 이렇게 나오시겠네. 됐나요? 이거 1학년 학생들이 풀기에는 약간 억진데. P1이 2다. P2가 4다. 뭐 규칙성 같은 게 있어 보여요. P3은 6이다 라고 했을 때 잘 보셔야 돼. PX를 누구로 나누면, X-1로 나누면 몫이 뭐가 생길 텐데 나머지가 2라는 뜻과 동일한 뜻입니다. 얘네 둘이가. 그죠? 몫은 달라지겠지만 X-2로 나누면 4가 남는다는 뜻, X-3으로 나누면 6이 남듯,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같은 얘기인데, 요거 보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 게 좋냐 그러면, 로 해석을 바꿔보시면, 근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것들인데 어떻게 나누어 떨어진다고 해석을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2가 이항하고 4가 이항하고 6이 이항하면 나누어 떨어지는 꼴이 돼요. px-2라는 식은 x-1로 나누어 떨어져요. 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px-4라는 식은 x-2로 나누어 떨어져요. px-6이라는 식도요, x-3으로 나누어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왼쪽에 있는 식들이 다 같은 식이었다면 이 식은 얘도 인수로 갖고 얘도 인수로 갖고 얘도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근데 분명히 다른데요, 식이? 선생님, 이거 분명히 다 식이 다른데 3차식 px? 규칙성 보세요. 이거였다면 얘기가 동일해지죠.
우리 어차피 여기다 인수정리 x에 얼마 넣을 거야? 1 넣을 거야. 1 넣으면 당연히 이게 얼마가 돼요? 2가 돼요. 그죠? 우리 어차피 당연히 여기다 인수정리 x 얼마 넣을 거야? 2 넣을 거야.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px-4가 되는 게 맞아. p-4지만 원래는. x에 우리가 원래 3을 넣을 건데 네, 같아지는 게 맞다고. 그럼 여기를 px-2x로 놓으면 이게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얘는 x-1도 x-2도 x-3도 인수로 가지고 추가로 인수를 더 가질 수도 있어. 안 가진대. 3개면 끝이래. 3차식이라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최고차항 3차항의 개수가 얼마래요? 전개해보면 이게 무조건 1의 3차항이 나와. 추가적인 개수도 필요가 없어. 그래서 px가 아니라 px-2x가 얘가 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px는 누구다? EX만 넘어오시면 PX 확정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것도 잘 나와. 그럼 이 PX를 여기 지울게요. 누구로 나눴을 때? X-5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생기겠죠? 나머지 당연히 상수일 거야. 즉 우리는 P5가 R이라는 걸 알아요. P5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P5라는 값은 여기에 넣어서 5 넣어도 P5는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5 들어가면 4, 5 들어가면 3, 5 들어가면 2, 5 들어가면 10. 24 플러스 10. 이게 답이 뭐예요? 네.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px 플러스 8 역시 px가 아니야. px 플러스 8이라는 식이 인수분해 되겠죠. 3, 9, 27이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9로 나누면 떨어진대요. 그러면 8만 이항해주면 px야. 그쵸? p2x 플러스 7을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죠. 몫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x-1, x 플러스 5로 나누면 나머지가 r이 된다. 큰일 나.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몇 차? 1차 이하가 남아. 이 나머지를 찾아달래. 그러면 이 나머지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몇 개? 2개. 그럼 우리도 2개의 힌트를 쓸 수 있다. 야, 그죠? P 마3은 마3 집어넣을 거야. P 마3 플러스 8이 0입니다. 마3 들어가면 0이니까 우변. 즉 P 마이너스 3이 마8이다라는 거 알고 P 9 플러스 8 9 넣어본 거야. P 9 플러스 8은 또 9 들어가면 또 0이래. 즉 P 9도 마8이라는 걸 알아요. 네,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P-3을 한단 말이야, 나는 여기. 그럼 X에 얼마를 넣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돼. 마3을 넣는 게 아니야. 마3을 넣으면 P1이 돼버려요. 우리는 P-3이 필요하다고. 즉, 이 2X 플러스 7이 마이너스 3이 되는 놈이 필요해. 그 X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5를 넣어봐야 돼. 마이너스 5 넣으면 원하는 대로 되고, 마이너스 5를 넣었다가 다 죽었어, 역시. 그래서 마이너스 5를 넣으면 얘가 되는데, 그 값이 얼마래요? 마8이래요. 그죠? 또한, 이 함수의 익명값에다가 우리는 9를 넣고 싶은 거야, 실제로는. 됐죠? 9 맞아, 이거? x에 뭐야 이거?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x에 플러스 1이 들어가면 원하는 대로 9가 되는 거고,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다 죽고, 1 들어가면 a 플러스 b가 되는데, p 국값도 역시 마팔이래요. 얘네 둘이 연립하면 되시죠. 서로 빼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마이너스 6a, b에서 b 빼면 없고 마팔에서 마팔 빼면 없어요. a 값이 0이에요. a가 0이면 b가 마팔이, 이게 그냥 답이 마이너스 8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나머지는 a가 0이니까 1차항이 없고 b만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2차식으로 나누면 1차식이 나머지야 라고 안 해. 2차식으로 나누면 1차 이하가 나머지라 그러죠. 그죠? 그럼 1차식이 나머지가 될 수도 있고 상수항이 나머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지금은 상수항이 나머지가 된 거예요. 일단 무지성으로 쓰고 시작하세요.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말들을 전부 다 인수정리식으로 다 쓴 겁니다. 그냥 일단 첫 번째에서 나머지 정리해 볼 수 있는 건 2 넣어 보는 거고, 2가 들어가면 좌변이 P0이야. 2 들어가면 다 없어지면서 그 P0은 9다라는 힌트까지는 하나 확인했고,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마3, 풀3 넣어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x에 마3 한번 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3을 다 집어넣을 겁니다. 좌변 9, p-3, 플러스 18 이렇게 되죠. 마3 집어넣으면. 마3 집어넣으면 다 0 돼요. 여기서 끝낼 게 아니죠. p 마3이 마이너스 2란 얘기죠. 얘가. 그죠? 마이너스 2가 돼야지 9랑 곱해서 18 더하면 0 되죠. 됐죠? 이번엔 x에 3을 나머지 정리로 넣어 볼 거야. 3 넣어 보시면 9 p3 마이너스 18이 또 3을 넣으면 우변이 다 0이 되니까 이건 p3이 얼마란 뜻이에요? 2라는 뜻이 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힌트가 3개나 필요했나요? 라고 하면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보는 P2는 2차식 PX예요. 몰라. 미지수가 몇 개야? 3개짜리야. 여기에다가 X 대신에 2를 넣은 값을 계산해 달라. 힌트 몇 개 필요하다? 3개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야, 5시도 안 됐는데 자빠 잘 생각들 그만해라. 아유, 답답시네. 이 3개 힌트를 가지고 A, B, C를 먼저 찾는 게 필요한데 C는 찾은 겁니다. P0은 0 들어가면 없고 0 들어가면 C야. 그냥 C가 9래요. 넌 확정. P 마3 마이너스 3 한번 넣어볼게요. 9A 마이너스 3B 플러스 9 요게 마이너스 2래요. 즉 9A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11이라는 식이 나왔고 P3 3 한번 넣어보면 그게 2가 나온대요. 9A 플러스 3B는 마 7이래요. 얘네 둘이 연립하면 A, B 그냥 나오겠죠. 더하기만 해도 B는 없어질 거예요. 18A가 마이너스 18이니까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면 뭐야? B가 분수야? 3분의 2인데 뭐야? 그럼 PX라는 저 식은 A가 마이너스 1, B가 3분의 2, C는 9 확정이었고 P2 계산하면 끝나니까 2 들어가고
틀린 것 같은데. 먼저 정수 더하면 5 더하기 3분의 4고 3분의 15 더하기 4니까 3분의 19? 5번? 뭐야 이 새끼들 이거. 조립제법 계속 쓰는 패턴이다라고 말씀은 드린 적이 있어요. 대표 문제 풀면서 감은 좀 잡으셨어야 되고. 바로 시작합니다. 3차항, 2차항 없어요. 1차항, 상수항. 누구로 나눴을 때? x-1로 나눴을 때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서 마이너스 6이다. 누구다? d가 마이너스 6이다. 됐죠? 거기서 생기는 몫을 한 번 더 x-1로 나누게 되면 됐죠? 누가? c가 5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해도 돼요. 한 번 더 x-1로 나누면 그때 남는 나머지 3이 b다. a 값은 당연히 몫인 a가 1이야. 연습해 보셨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135-6 맞아요? 나누기 똑바로 했나? 맞아요. 네. 그래서 1번의 결과를 가지고 P 0.9의 값을 계산해라. 지금씩 한 번만 쓸 필요는 없는데 여기다 x에 얼마만 넣으란 얘기예요? 0.9만 넣어보란 얘기예요. 0.9에서 1 빼시면 얼마? 마이너스 0.1의 세제곱. 마이너스 0.1의 제곱. 어이 씨발. 5배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이거 계산 어떻게 해? 자릿수 같은 거야. 마이너스 3번 곱하면 여전히 음수야. 0.1 3번 곱하면 0.001이겠죠. 됐어요? 이거 2번 곱하면 마이너스 0.01인데 3 곱해서가 마이너스 0.03이야. 얘는 마이너스 0.5고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다 뽑아내면 6 더하기 0.5 더하기 0.03 더하기 0.001이니까 자릿수만 맞추면 돼요. 6.531. 답이 맞아요 이게? 4야? 아! 이거 플러스구나. 씨발. 개새끼들. 미친놈들이네, 이거. 이걸 또 왜 플러스를 쳐놨어? 씨발. 이거 계산 더럽네. 마이너스, 이것 마이너스 맞고, 마이너스 6.501에서 0.03을 더하래. 이거 뭔 개짓거리야. 마이너스 6.471 이렇게 되겠네. 맞다. 이거 플러스구나. 안 걸리네. 제가 조립제법 깨는 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식을 예로 나눌 수가 없어요. 2x-3이라는 녀석으로 나눌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조립제법을 사용할 때는 1차식으로 나눈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1차항 계수가 1이 아닌 걸로 나눌 방법이 없다. 그 편법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하면 이대로는 조립제법을 못 쓰니까 얼마를 뽑아내자? 2를 뽑아내자예요.
이러면 조립제법 쓸 수 있다 해요. 예로 나누는 걸로 대신해보자. 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를 얼마로? 2분의 3으로 조립제법을 해보자.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내려오고 맞나? 맞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왜 이렇게 커? 맞지? 걔도 잘못한 거 있나? 말하면 뭐하나. 이때 생기는 나머지 마이너스 14는 바로 D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2를 다시 여기 넣어줘서 이 식으로 바꾼다 그래도 R값의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커? 나 어디 뭐 잘못한 거 아니야? 4, 3,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가 아니라 30 아니에요? 마이너스 30. 아 마이너스 30이네. 더 크네? 미쳤네. 마이너스 30 그럼 29야? 어이씨 뭐야 이거. 뭐 미쳤나? 그쵸?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그때 나온 몫인 이 QX가 얘야. QX가 아니고 제가. 그럼 이 QX라는 녀석을 또 누구로 나눠보면, 근데 한번 볼게. 똑같이 계속 해보자. 2분의 3으로 나누면 8, 12, 떨어지네 여기서는. C가 마이너스 20이 맞아요. 이렇게 해서 아까는 이제 C가 마이너스 20이라고 봤잖아. 그럼 맞을까요? 일단 다 해볼게요. 한 번 더 해가지고 2분의 3으로 나누면 4, 3, 12 12 이제 B다. 이게 B다. 그리고 A는 또 2분의 3으로 나눠야 돼. 이거 이렇게 되면 아니다. 그냥 놔두자. 만약에 아까 직접 문제처럼 해석했으면 A가 8 됐죠? B가 12 C가 마이너스 20 D가 마이너스 29 이렇게 나왔을 텐데 네, 틀렸을 겁니다. 100%. 왜 틀렸을까요? A가 8이면 3창의 개수가 전개해 보시면 8x 세제곱이 나오죠. 그죠? 거기다 8까지 곱했는데 어떻게 8 세제곱이 나와? 불가능하다고. A 값은 1입니다. 1. 무조건 1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산에 지금 8이 나왔단 말이야. 왜? 왜 8이 나온 것 같아? 1과 8은 2가 3개 곱해진 거 차이가 났잖아. 왜? 저식이 아니어서 그래요. 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는 이 QX를 가지고 한 번 더 2분의 3으로 나눠서 얘를 찾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2배의 QX에 그 짓을 한 거야. 그지? 그럼 진짜 QX는 누구였다는 얘기야? 여기서 2가 한 번씩 다 나눠진 놈. 이게 이 QX였어. 이 QX. 그러니까 그냥 QX에다 2분의 3을 나눴어야 되니까 여기서 반을 딱 떨어뜨려가지고 얼마?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이게 QX의 2차, 1차 상수계수였던 거야. 걔에게 또 2분의 3으로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 여기서 떨어지네. 4, 2 맞지? 0이고 이게 C예요. 이게 C.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D는 맞아. 이게 C였던 거야. 이건 또 얼마로 나눠봤어야 돼? 2로 나눠봤어야 돼요. 또 얘도 2배가 남은 거야.
우리가 2x-3으로 나눌 수가 없어서 x-2분의 3으로 자꾸 나누고 있으니까 몫이 자꾸 몇 배로 늘어난 걸로 나와. 2배로 늘어난 걸로 나오니까 반으로 줄여서 시작을 해야 돼. 그럼 얘도 원래는 얘였던 거야. 얘. 반으로 줄여가지고. 이걸 또 2분의 3으로 조립제법을 하면은 곱해서 올라가면 3, 더해서 내려오면 3. 이게 B인 거야. 이게 B. 그리고 이 개수도 또 반으로 줄이면 1이 되니까 이게 A인 거고. 이것도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A 곱하기 D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BC 답이 1이에요? 네, 이렇게 나오시죠. 인수분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풀어서 다시 묶어야 되는데 다시 푸는 것도 좀 귀찮고 그래서 공통부분 확인해서 한다. 여기 x제곱 플러스 x라는 녀석을 우리가 만약에 a라고 치환을 한다면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7 플러스 18 이렇게 되죠. 전개가 좀 이제 편해졌죠. a제곱 플러스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인데 얘까지 묶으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정수로 인수분해가 잘 되게 나왔고요. 일단 A로 치환을 했을 때는 인수분해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썼으면 돌려주셔야 돼요. A 대신에 X제곱 플러스 X를 넣어줍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시 돌려줬을 때 인수분해가 더 되면 더 하셔야 되겠는데 여기가 더 되죠. 네, 여기는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인수분해를 했는데 이제 비교를 좀 해봐야 돼. 인수분해한 결과가 저거라 그랬으니까 x 플러스 2가 있다면 나머지 1차식 하나가 요걸 거고 그럼 a 값이 확정이 됐다는 뜻이고 요 2차식으로 보면 2차 한계수 동일하죠. 1차 한계수 1이고요. 상수 5입니다. 3개 다 곱해라 하니까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되겠네. 답이 맞나요? 네. 방금 전에 보셨던 문제에서 살짝 눈속임이 있네요. x제곱 마이너스 2x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1로 만약에 묶으면 공통 부분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를 이번에도 a라고 만약에 치환해서 쓰면 a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24니까 정수로 인수분해가 편하게 잘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돌려주셔야 되니까 a 값을 다시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돌려줬을 때 아이고 3이죠. 앞에는 여기는 3인데 인수분해가 더 되느냐? 예, 되죠. 여기도 됩니다. 근데 출제자가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한 형태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A, B, C, D라는 값을 크면 클수록 뒤쪽으로 내림차순을 해라 이렇게 된 건데 지금 큰 순서대로 구분하면 마이너스 4가 제일 작고요. 마3 플러스 1 플러스 2순으로 우리는 상수항 각각의 인수분해된 녀석들의 상수항으로 크기 구분을 해볼 수 있다. 제일 작은 A, B, C, D 이렇게 되시겠죠. AD 곱하면 마8 CD 곱하면 마3 이게 답이 마이너스 11이에요. 14라고요? 뭐 잘못된 거야?
24 83 24 3이면은 13 맞고 8이면은 24 맞는데? A랑 B랑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 A, B랑 C, D에요? 아, 제가 잘못 봤네. A, D랑 B, C를 했네. 마이너스 10이고, 아, 플러스 10이고, 요거는 2니까 14요? 아, 미안해요. 제 정신이 아니라 갖고. 곱하기 할 때 교환 법칙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 어디를 교환해도 곱하기는 상관이 없고 결합을 어디를 해도 결과는 똑같다 해서 x 플러스 2랑 누구랑 묶였을 때 먼저 곱했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 k는 있지만 여기를 먼저 묶을 거고요. 여기를 먼저 묶어가지고 2차항하고 1차항까지 계수가 똑같은 걸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이쪽 전개해 보시면 x제곱 7x 플러스 10 이쪽도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 이렇게 되니까 묶어내기가 편해졌죠. 앞에랑 똑같은 거예요. 2차항하고 1차항까지 계수가 같으면 된다. 그래서 이걸 또 A라고 보게 되면 플러스 12 전개가 편해졌죠. 근데 여기서 K가 누군지 우리가 인수분해를 더 해볼 수는 없는데 문제에 나와 있는 힌트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어떤 2차식의 완전 제곱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려면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얘기가 될 겁니다. 왜? A에다가 다시 x제곱 플러스 7x를 돌려줬을 때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고 보라색으로 색칠해 놓은 부분처럼 어떤 2차식의 완전 제곱 형태로 될 거다. 그럼 다시 일로 돌아가 보면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중3 때 배웠던 것처럼 1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이 요 상수항이 되시면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이 녀석이 11의 제곱이니까 121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 120 마이너스 K가 121이 되려면 K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예요. 맞나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AA 11, 11이니까 A 플러스 11의 완전 제곱이고 원래대로 돌려주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된 녀석 이 2차식의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수분해 로직이 있다 그랬죠. 공식을 사용하는가 그리고 공통부분을 사용하는가. 지금 공통부분 사용하는 걸로 까지 해봤는데 얘는 그 다음이면 짝수 차수만 쓰고 있는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x 4제곱 마이너스 21 x제곱 y제곱 36 y제곱 뭐 어렵진 않은데 굳이 치환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요? x제곱 x제곱 그럼 x 4제곱 되잖아요. 아, 이거 4제곱이죠 여기도. y제곱 y제곱 하는데 계수 조합해가지고 마이너스 21을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만들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만들 수 없으면 뭔가를 조금 더 작업을 해봐야 될 겁니다. 36 소인수라는 게 1, 2, 3, 4 한
선생님 대학 입시 결과가 오늘 하루 종일 나와가지고 미안해 계속 카톡 계속 선생님 오늘 1시간도 못 잤는데 계속 할 거야. 선생님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피곤해갖고 6, 9, 12, 18, 36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2를 만들 수 있느냐. 얘가 얘랑 조합되고 얘랑 얘가 조합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가능해요? 마이너스 20을 만드는 거? 두 개씩 조합해. 둘 다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뭐 1하고 36 안 되죠. 2하고 18 안 돼요. 마이너스 20이에요. 3하고 12도 안 되고요. 다 안 돼요,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완전 이게 인수분해가 짝수로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조금 조립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얘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고요. 얘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에요. 한번 보세요. 만약에 얘랑 얘가 기존으로 살아있으면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가 66이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로 해도 됩니다만. 그럼 마이너스 12x제곱 y제곱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럼 만약에 거기에 만약에 맞게 우리가 바꾼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니까 얘는 추가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21 x제곱 y제곱이 되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y제곱 마이너스 6y제곱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6y제곱의 완전 제곱 똑같은 거 두 개 있고요. 뒤에 이렇게 붙어 있게 돼요. 선생님 이건 인수분해가 아니지 않나요? 뒤에 덧셈 뺄셈이 추가로 붙었는데 아직은 안 끝났습니다. 공식으로 더 돼요. 9x제곱 y제곱은 3xy의 완전 제곱이에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추가로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더 되니까 a와 b를 한 번 더 하고요. a와 b를 한 번 뺀 걸로 가능해지죠. 그럼 차수별로 조금 구분해서 x 기준으로 쓰면 x 2차항, x 1차항, y 2차항. 똑같아졌죠. 형태가. 짝수 차수만 가지고 인수분해 할 때 안 되면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가운데 있는 항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요. 끝에 있는 항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는데 분리시키는 거예요. 마이너스 21이니까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분리시키는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로 나와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플러스로 바뀌면 안 돼요, 저쪽이.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 방식은 굉장히 잘 나오니까 잘 알고 계세요. 첫 번째 항이 얘일 거예요. x제곱 플러스 axy니까 a가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b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맞아떨어지죠. a가 3이면 마이너스 3xy고 b가 마이너스 6이면 여기도 맞아떨어지죠. b의 제곱인 36에 그래서 a 제곱인 9를 빼면 정답이 27이에요. 이게 네. 그냥 짝수만 쓴 거 단순하게 인수분해 한다고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저렇게 바꿔줘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보셔야 돼요. 그만 좀 자자. 결국은 복잡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저렇게 됩니다의 뜻이에요. 두 개의 식이 곱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인수분해부터 해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아까 봤어요. 25를 아무리 쪼개봐야 6을 못 만들어요. 지금. 그럼 그 방식에 착안했을 때 네.
5로 완전 제곱으로 되려면 10이 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10이 없었으니까 4를 빼주면 6이 되는 게 맞죠. 그럼 x제곱 플러스 5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은 2x의 완전 제곱이고, 앞에 거랑 뒤에 거를 한 번 더하고 앞에 거랑 뒤에 거를 한 번 빼고 차수대로 조금 괄호 안을 정리를 해주면 될 겁니다. 추가로 더 인수분해 안 돼요. 추가로 더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 결과가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둘 중에 누가 fx고 누가 fx 마이너스인지를 구분해 달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얘가 fx가 맞다면 fx-2는 입력값 대신에 다 x-1을 넣어보라는 얘기예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x제곱 있고요. 마이너스 4x가 나올 텐데 플러스 2x랑 만날 거고요.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는 서로 없어질 거고 2만 남습니다. 얘가 얘래요. 그러면 맞네요. 앞에 게 fx면 뒤에 있는 녀석이 fx-2가 맞네요. 이 케이스는. 그래서 얘가 fx고 얘가 fx-2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였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fx면 어떻게 되는 거냐, 또 똑같이 넣어보는 거죠. fx-2면 다 x-1을 넣은 걸 테니까 전개해 보시면 x제곱 있죠. 마이너스 4x랑 마이너스 2x가 만나면 마이너스 6x고, 플러스 4랑 플러스 4에다가 2까지 하면 10이 나오죠. 얘가 fx면 fx-a가 얘가 돼야 되는데 엉뚱한 게 나오죠. 경우가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이 경우는. 그래서 되는 경우는 이거다. 그럼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본 거는 절대값 f-2입니다. fx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보래요. 마이너스 2 넣으시면 2만 남고요. 절대값 하시면 답이 2겠네요. 예. 답이 맞아요? 5라고 나온다고요? 난 또 뭐 틀렸냐? 마이너스 2를 넣으라며. 오라고요? 답이? 이게 어떻게 답이 5가 나와? 아이씨, 뭘 여기다는 5라고 써놓고 왜 여기다 2라고 써놨냐? 또라이냐? 이런, 씨. 아, 왜 2에 맺혀가지고 난리지? 아이씨, 엉뚱한 짓거리하고 완전. 이게 fx면 fx-2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x 풀4 마사 없어지고 5만 되니까 나오네요. 자, 다 안 해봐도 되겠죠. 이게 fx가 맞고 이게 fx가 맞으면 fx-2도 얘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절대값 f-2는 5네요. 예. 마이너스 2는 5만 남으니까 절대값 할 이유, 절대값을 근데 왜 씌워요? 절대값 씌운 이유는 이것 때문일 거예요. 얘도 둘 다 마이너스 갖고 있어도 상관은 없다 였습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6의 약수를 1, 2, 3, 6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얘도 약수가 맞아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도 6의 약수가 맞습니다. 그럼 이 식의 인수는 플러스인 얘네 둘의 곱도 괜찮지만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놈들의 곱도 상관이 없죠. 이해는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그럼 요게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녀석이 fx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게 됩니다. 됐어요. 그때는 마이너스 1을 갖다 놓으면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그래서 넣은 것 뿐이지 절대값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기서 공식이 보이기가 좀 힘들고 공통 부분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자를 쓰고 있는 거 인수분해 하셔야 되니까 x도 2차, y도 최대 2차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x로 정리해도 상관없고 y로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 x 2차항, 그 다음에 얘네 둘이가 x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x 1차항, 그 다음에 나머지가 상수항이 되겠죠. 그래서 공식으로 되든 이제 공통 부분이 생기든 할 텐데 여기를 잘 보시면 얘네들이 각자 인수분해가 되죠. 3y, 2, 1 이렇게 하시면 5y를 만들 수 있으니까 3y 플러스 2랑 y 플러스 1을 마이너스까지 포함입니다. 두 개의 곱으로 쪼갤 수 있고 x제곱은 당연히 x랑 x고 얘네 둘이가 하나씩 붙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한 놈이 마이너스를 가져가야 돼요. 교차곱을 해가지고 그 나온 결과를 합쳤을 때 2y 플러스, 그러니까 2y라는 개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마이너스가 얘한테 가야 되겠죠. 해보면 곱해보면 3y 플러스 2x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곱해보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x 두 개 더해보면 원하는 대로 2y가 나오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얘랑 일치해야 인수분해가 되는 거다 라고 봐야 되니까 2y 플러스 a가 2y 플러스 1이라서 a 값이 1이 돼야 된다는 거고 최종적으로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해보면 이렇게 한 줄 x 플러스 3y 플러스 2y 이렇게 한 줄인데 마이너스 분배 먼저 해주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문제를 만나면 좀 당황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x 값이 얼마인지 y 값이 얼마인지 z 값이 얼마인지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에서 준 적도 없고요. 저 식이 등호가 있어서 방정식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저 분수식의 값을 정확하게 정수로 나온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분자랑 분모랑 약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저 분수값이 계산이 가능하겠죠. 이래야지만 값이 계산이 된다고요. x가 누군지 y가 누군지 xy의 관계라도 나와 있거나 이러면 얘기가 될 텐데 그게 없어요. 없고 등호도 없기 때문에 값을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밑에 분모를 보시면 분모는 아주 예쁘게 인수분해가 잘 돼 있어요. 근데 분자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돼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분자만 따로 인수분해를 해봐라 라는 얘기인데 보세요. 잘못 묶여 있으니까 전개를 좀 해볼게요. xy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zx제곱 마이너스 z제곱 x y제곱 z 플러스 yz제곱 x도 2차까지 있고요. y도 2차까지 있고 z도 2차까지 동일하게 다 똑같은 차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한 내림차순을 하셔도 되고 yz에 대한 내림차순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x로 할게요. x 이차항은 지금 얘네 둘이 있네요. 그래서 묶었어요. 얘네 둘이가 x 1차항입니다. 나머지가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얘는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잘 보셔야 돼요.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얘랑 다른데요. 부호가 반대예요. 그죠? 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하게 되면 y 마이너스 z가 나와요. 그 공통 부분을 다 뽑아내 봅시다. 잠깐만. 부호가 맞지 이게? x 두 개짜리 zx 맞겠지. 마이너스 뽑아내서 y 마이너스 z에 마이너스 붙었다고 봤고요. 얘는 y 마이너스 z, y 플러스 z가 됐고요. 얘는 뭐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뽑아낼게요. 마이너스를 뽑아내겠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를 뽑아냈어요. 그러면 남는 게 누구냐? 쟤는 마이너스까지 다 뽑혀져 나갔으니까 x제곱만 남았고요. 마이너스가 없던 게 마이너스가 뽑혀 나갔어요. 그럼 얘네 둘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있단 얘기예요. 마이너스 포함해서 다 나갔으니까 yz만 남아있습니다. 추가로 더 인수분해가 되느냐? 됩니다. 됐죠? 마이너스 zx가 나오고 곱하면 마이너스 yx가 나오니까 더하시면 제가 마이너스 xy 나오고 마이너스 zx 나오고요. 그럼 앞에 부분 그대로 살아있고요. 똑같은 인수는 아니지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조금만 더 이쁘게 해보면 유난회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를 얘한테 분배를 먼저 해 그냥 얘하고 결합을 시켜버리시면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분자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분자랑 분모랑 뭐 해요? 딱 하나 차이 나죠.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이게 분자야. 분모 볼게요. x-y, y-z, x-z야. 죽어. 마이너스 들어간 게 얘랑 똑같죠. 부호가 반대야. 아니야. 똑같아. 그냥 마이너스 1이야. 됐어요, 여기까지.